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환우님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건강상의 고민은 아마 장 건강일 것 같아요. 특히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장의 면역이 약해져서 소화가 또 잘 안 되고 남들보다 쉽게 가스가 차거나 설사,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런데 치유해서 잘 살펴야 하는 몸의 컨디션 중 한 부분이 바로 장 건강입니다. 모든 질환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건강의 기본이 되는 장의 면역력을 올려주어야 이 긍정적인 치유도 함께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흔히 말하는 건강식만을 골라서 섭취하는데도 배에 자꾸 가스가 차고 복통이 오고 또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혹시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설사나 변비라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장 점막이 잘 복구되면서 다시 정상화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 아니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장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설사나 변비, 복통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장 많은 증상은 설사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가만히 있다가도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랫배가 싸르르 아프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벨기에 루벤 가톨릭대 연구진이 이런 대장 증후군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내 박테리아의 감염으로 특정 음식에 민감해지는 것을 발견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장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특정 음식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활성화해 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했는데요.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건 인체가 방어하면서 나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막 간지럽잖아요. 이것도 히스타민이 외부 자극에 빠르게 방어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원인들 중에서 식이, 무엇을 먹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좋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아랫배가 차고 또 설사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변비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장의 문제를 먼저 잡고 치유에 전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보리밥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죠. 보통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음식물과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고 그 다음 대장에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변의 형태로 만들어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화인데 이 보리밥과 같은 이러한 식재료는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화 효소로 잘 분해되지가 않고요. 소장의 흡수를 건너뛰고 대장으로 바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음식물이 대장에서 오래 머물다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 복통과 같은 불쾌감이 느껴지는 건데요. 흔히 이러한 음식을 고포드맵 음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장의 상태라면 방귀가 나오는 증상 정도는 당연하지만 심한 복통과 설사 혹은 변비를 유발한다면 현재 내 장의 상태가 매우 예민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저포드맵 위주의 식사를 일시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저포드맵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고포드맵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포드맵 안에서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사과, 양배추도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또한 장기적으로 저포드맵만의 식사를 고수하는 것은 영양분의 불균형도 가져오고 또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장 트러블이 잦아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먹으면 속이 좀 편안한 저포드맵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한 3주 정도 계속 유지를 하시다가 그 뒤부터는 고포드맵 안에 있는 이 식사를 하나씩 적용을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식사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섬유질 많이 드시라고 보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중에서 변비형의 경우에는 고포도맵 내에서 섬유질을 포함한 음식들을 함께 혼합해서 섭취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포도맵, 고포도맵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평소 배가 많이 아프고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잦으신 분들은 저포도맵 식단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쌀밥과 감자가 추천됩니다. 자, 그런데 치유하시는 많은 분들 쌀밥보다 잡곡이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잡곡은 소화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의해서 장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유발하고 그만큼 수분을 머금어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쌀밥에 잡곡을 혼합을 하고 장의 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그 양을 조절해 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 두부와 완두콩은 저포도맵 식단에 해당이 되고 강낭콩과 구운 콩은 고포도맵에 해당이 되는데요. 콩 자체는 몸에 좋지만 이 콩 종류에서도 서로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체질에 맞는 콩을 잘 골라서 섭취하시는 것도 장 건강을 위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소도 많이 드실 텐데요. 이 저포도맵에 포함되는 채소는 가지,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호박, 시금치, 또 죽순, 당근 등이 있고요. 고포도맵으로는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양파, 마늘, 또 브로콜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포도맵 과일은요. 바나나, 딸기, 블루베리, 키위, 귤, 오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보카도나 사과, 그리고 건포도, 또 체리의 경우에는 고포도맵에 들어가는데 아보카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설사 증상이 있다면 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식단에서 조금 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음식도 몸이 잘 받지를 못하면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에는 또 유제품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락토프리 제품을 드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치병을 하고 계신다면 유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식단을 구성을 해서 3주간 진행을 했을 때 일반적인 장 증후군은 75% 정도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고포도맵에 해당되는 좋은 음식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나에게 맞는 이 고포도맵 음식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좋은데요. 전문가들 또한 내성에 대한 개인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주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설사와 변비와 같은 장애의 문제는 먹는 것만이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이 먹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한소화기능성 질환 학술위원회에서 밝힌 식습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추천됩니다. 세 번째는 차와 커피는 하루에 3잔 이하로 마시는 것을 또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과도한 섬유질 섭취는 설사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섬유질 섭취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다섯 번째, 흡수가 잘 안 되는 다양한 종류의 전분은 섭취를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선한 과일 섭취인데요. 약 80g씩 하루에 3번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감미료는 장내 유익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드맵 식단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치병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에게 맞는 식단을 잘 찾으셔서 치병도 열심히 하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